사연방입니다. 저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결혼했으면 우리 집 사람이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마라. 전형적인 한국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남편이 재혼이지만 첫 결혼에 실패해서 그런지 남편은 나름 저에게 다정했고 첫째 딸 하은이를 낳고 나서는 시댁도 조금은 부드러워졌거든요. 물론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사람을 들들 볶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면 다들 그러고 사나보다. 참을 만하다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 믿음이 지옥의 시작일 줄은 몰랐지만요. 딸 하은이가 돌이 되던 날 시댁에서 잔치를 크게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아버지가 하은이만 보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껴안고 볼에 뽀뽀도 하고 옆에 남편이 뻔히 있는데도 본인이 하은이를 꼭 안아주고 싶다며 남편은 손도 못 대게끔 데리고 다녔습니다. 손주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은이를 낳았을 땐 고생했다며 시아버지는 저에게 용돈도 두둑히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차도 사고 남는 여윳돈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렇게 따지면 최고의 시아버지였죠.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은이의 얼굴형을 지적한 신우이의 말에 점점 의심이 싹 텄습니다. 하은이가 왜 오빠를 안 닮았지? 아빠 닮았나 봐. 크크 유전자가 무섭긴 하구나. 그 말투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저는 머리가 띵해지며 바로 신우이의 SNS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공개 계정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하은이의 신생아 사진이었고 사진 밑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새로운 피, 드디어 태어났다. 아빠도 기뻐하시겠지.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은이가 오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걸 조롱처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 이후 저는 이상한 기시감에 휩싸였어요. 하은이가 남편과 닮은 구석이 별로 없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영 찝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귀 모양, 발가락 생김새, 이마 헤어라인, 심지어 눈, 코, 입까지.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만큼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더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어머님, 하은이 누구 딸인지 알고 계셨어요?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키우지 않겠다는 거니? 지금 와서 포기하면 네가 제일 불쌍한 년 되는 거다. 이제 아들만 낳으면 돼. 아들만. 그 말투, 말하는 방식.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결국 저는 남편 몰래 하은이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받은 날, 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은이의 생부는 남편이 아니었고 99.9% 시아버지와 일치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전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기억이 없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하은이는 내 배에서 나온 내 딸이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댁에 찾아가 시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설마 저한테 무슨 짓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시아버지는 순간 고개를 돌려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문 그 얼굴에서 죄책감도 후회도 미안함도 없어 보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내뱉는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도 잘 살고 있잖아. 괜히 파헤쳐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네, 그때 네가 아파서 감기약 달라길래 내가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라고 졸피뎀이랑 같이 줬다. 먹고 쓰러졌을 때 넌 나를 거부하지 않았어.
그도 그럴 것이 너도 평소에 날 보며 생글생글 웃고 치마도 일부러 끌어올려서 다리도 보여주고 언제는 가슴골도 다 보이는 옷을 내 앞에서 입고 있더만. 이제 와서 나만 잘못했다는 거냐? 돈 줬잖아. 돈. 내 씨를 이어야 진짜 우리 집안 핏줄이지. 아들이 불임이라는 걸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몰랐지만요. 며느리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지독한 권위주의자이기도 했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깟 3천. 본인의 낳아주는 몸값이었나 보죠. 온갖 상상을 갖다 붙이며 혼자 저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다행히도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출장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집을 비우고 있었죠.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은데 남편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서류 한 장. 그건 상속 포기 각서였고 제 이름으로 위조돼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시아버지 명의의 통장 사본, 그리고 하은이를 입양 보내려는 서류가 들어 있었죠.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 부자 사이가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를 미친 여자로 몰아가려던 거였어요. 제 딸은 입양 가게 되고 저는 정신병원에 보내지거나 버려질 테고 남편은 재혼해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도 이야기를 듣더니 당황해서 사실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가 폰으로 찍어온 서류들을 보더니 그때서야 제가 준비한 녹취록, 유전자 검사 결과, 상담 기록 등 전부 받아들였죠. 그 후 남편을 호텔에서 불러냈어요. 딱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다 알고 왔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네가 기억 못하는 일이잖아. 조용히 정리하면 돼. 웃기시네. 왜? 하은이? 그래도 그게 네 딸이다. 이거야? 그래, 네 아버지 딸이지. 근데 네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 민호. 걔도 네 아버지 아들인 건 알긴 하니.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몰랐구나. 너네 아버지가 첫 번째 마누라도 건드렸단 소리야, 멍청한 인간아. 민호가 네 동생이라고. 네 아버지가 첫째 며느리도 건드렸고 나까지 건드린 거라고. 더러운 인간들아.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전처와의 연락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들을 보려고 전처랑 연락하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 둘이 다시 시작이라도 할까봐 제가 전처 연락처를 몰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시아버지의 행실을 물어보려고 연락했을 때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보처럼 민호를 가진 이후에 불임이 된 줄 착각하고 있었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저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친구, 심지어 일을 돕던 아르바이트 아주머니까지 손을 댄 전과가 있었거든요. 전부 돈으로 무마됐지만요. 그 친구, 아르바이트 아주머니까지 수소문에서 만나 녹음을 다 해뒀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고소당했고 남편은 회사 내 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혼도 순식간에 정리됐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겨낼까? 걱정도 많았지만 일단 하은이의 이름을 제 성으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아이를 정말 키울 건지 지옥 같은 기억으로 살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가 웃는 걸 보니 차마 입양을 못 보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밀을 간직한 채로 억지로라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연방이었습니다.